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코스피도 320억, 코스닥도 70억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선물만 178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위클리 싸움만 했고요. 위클리가 개인들이 상반 베팅하면 하락으로 가고 또 하락 베팅하면 위로 올라오고 장중에 변동성만 있었고 외국인은 쉬어가는 모습에 오늘 선물 매도만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를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조금 위험했을 뻔 했는데 121선을 지켰고요. 이 옆에서 횡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좀 음봉이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역시 수급, 스토캐스틱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121선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갭이 있죠. 그래서 61선도 있고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가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하냐? 오늘 또 지금 현물 매도, 비차익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휘두를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매도가 현물 매도와 비차익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그래도 들어왔다 나갔답니다.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현물 매도, 비차익 매도가 하루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매도인데 이게 너무 많은 매도를 지금 한 겁니다. 지금 9개월 매도에 비차익 매도가 지금 23조 초반까지 갔고요. 지금 중반대입니다. 23조 중반대인데 이게 지금 유력이 없다. 그러니까 4월 초에 3월 말부터 강하게 지금 이걸 밀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강하게 밀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트럼프가 돌렸죠 이거를.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외국인이 여기서 매도 포지션 계속 팔았습니다. 4월달은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특히 이제 강하게 밀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 전부터 8개월까지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던졌습니다. 선물도 거의 지금 한계점에 다달랐고, 그래서 매도가 적게 나오고 있고, 비차익도 지금까지 코스피를 23조 중반, 작년 7월 이후 고점 찍은 후로 지금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역대급이다. 본래 프로그램은 건 세팅돼서 나오는 건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근데 이 매도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물론, 현물 매도도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수를 빼려고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매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세팅을 해놓고, 지금 외국인이 선물 파생 쪽은 해지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량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주가 다 약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하방을 누를 때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선물이 나와봤자 5천억서 조단위 밖에 안 됩니다. 1조 밖에. 여유가 그거밖에 없고 비차익은 거의 한계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확 줄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기회다. 술잔에 비유하면 외국인의 매도를 지금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 외국인은 이만큼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사냐가 이제 중요하다. 매도를 너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저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을 잡았는데 수급은 아직 바닥이 없어요. 근데 지수는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비워놨다는 거죠. 오늘 또 보시면 코스피를 매도를 늘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320억, 70억입니다. 옵션도 돌려놨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다. 외국인이 지금까지 작년 7월 이후로 계속 매도를 해왔다.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차트는 변동성을 줬지만 작년 7월 이후로 매도폭을 계속 늘렸고 특히 비차익 같은 경우는 갑자기 15조에서 23조, 24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껏 외국인은 매수한 적이 없고 여기서도 지수가 올라갔습니다만 매수한 적이 없다. 지금 지수를 바닥을 찍었는데 외국인이 매도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매도가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거의 뭐 종이 호랑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외국인이 이제 매수했을 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매수를 하는지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뭐 절대적인 기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제가 교육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달 11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역시 57,000원 저항에 계속 지금 막히는 모습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요 61선이죠. 자, 이 61선에 지금 막힙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일단은 61선을 넘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지금 61선을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평행인 이때는 그렇게 저항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양복이 계속 나는데 못 간다. 양복이 나면 가져야 되는데, 자,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61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57,000원이 급소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특징적인 것은 역시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자, 실적이 TV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머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컨센서스를 낮게 잡았죠. 저는 피크아웃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TV에서와 저하고 해설은 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리포터도 다 실적이 역대급이 나오는데 이미 작년 4분기에 고점을 찍었고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보시면은 피크아웃 쳤다고 보고 저는 역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기관도 그러면은 실적을 리포트를 좋게 쓰면 사야 되겠죠. 근데 왜 매도를 합니까? 전혀 뭐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서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단연 지금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뭐 최고로 좋은 모습이고, 자, 현대차도 굉장히 아쉽지만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오늘 보시면은 역시 개인 매수였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역시 뭐 오늘 개인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이 매수하면 밀리기 때문에 썩 좋지 않았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또 이제 개인의 매수가 좀 오늘 늘었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와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개인이 매수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개인들은 저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인 매도만 나오는 거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역시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특히 이제 연기금, 이 투신 쪽의 매도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개인은 저가 매수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16만 2천원 정도 이제 저항에 걸리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답답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수급을 돌리려면 역시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외국인이 이제 피차익 매도를 늘리고 현물 매도 늘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 셀트리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포스코홀딩스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 매수로 인해서 뭐 개인만 샀다면 역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수급장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기아도 여전히 조금 밀렸습니다. 뭐 기아나 현대나 실적은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적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역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를 보시면 조선주 이게 대장인데 먼저 올랐죠. 그리고 먼저 빠졌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주고 다시 여기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간 자리가 이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게 주도주인데, 주도주라도 조정이 나와야 들어가는 겁니다. 주도주가 조정이 나올 때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되고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50% 이상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주도주라도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조정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 차이는 뭐냐면, 물론 이 신용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 중입니다. 14,000원과 15,000원에 지금 횡보 중인데, 현대미포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안 나죠. 차라리 이게 좀 빠져가지고 조정을 주고 가면 좋은데, 이거는 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현대미포처럼 한 30% 정도 빠져서 차라리 조정을 주고 가면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데, 이거는 계속 여기서 매도 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아니다. 조정은 최소 30% 정도는 줘야 우리가 들어가서 노려볼 수 있다. 그래야 전고점을 가는데, 이거는 계속 횡보시키고 계속 노려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현대미포가 강한지, 차트를 보시면 왜 삼성중공업을 사면 안 되고 현대미포를 사야 되는지 차트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들어갔던 종목이 또 하나솔루션입니다. 저는 양봉 여기일 때 추세가 변경될 때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굉장히 좋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든 저항을 뚫고 간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는 그 다음날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심할 이유는 없다. 차트가 정상적인 모습을 비춰줘야 된다.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런 양봉이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 보시면은 전혀 훼손이 없었죠. 꼬리 달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모습이다만 양봉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 이 음봉도 만약에 음봉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렸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면 안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봉이 전일 양봉이 훼손이 안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비춰줬고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십자입니다. 도지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지만 내일장을 다시 볼 수 있다. 굳이 양봉에서는 그 다음날 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황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서는 주도주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시황이 절대적으로 좋은 거, 기존의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시황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트럼프 이슈로 안 좋았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동남아 쪽에 관세를 뭐 1000에서 3000%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직격탄이 됐고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하나솔루션이 제일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세액 공제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역시 이제 하나솔루션이다. 강력하니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많이 빠졌다. 여기서 보시면 7만원 정도 봤을 때 지금 26,500원이고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준이다. 한 4만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아까웠던 이제 종목인데요.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지금 모습이 나왔고요. 자, 주가는 여기 다 왔습니다. 자, 예전에는 매도고요. 추격 자리가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치는 게 맞고 여기서는 절대 추격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음봉이 맞았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45% 이상이 올라갔다. 40에서 45%가 올라갔다.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이고 갭상승에서 계속 갔기 때문에 추격을 못했습니다. 자, 종목을 노릴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과다한이 빠졌을 때 종목을 노려야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이 좋은데 한미반도체는 많이 빠졌죠. 물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게 좋냐, 그리고 독보적인 이슈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역시 2차전지가 오늘 조금 안타까웠지만 에코프로는 뭐 전혀 지금 문제없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동안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차전지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에코비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에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팔고 있고 금융주도 팔고 있고 거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다 팔아요. 다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23조 중반대 거의 5천억이 넘는 이 피차익 매도가 나왔고 현물도 거의 16조 뭐 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4월달은 폭탄으로 나왔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참 웃기지 않나. 시장이라는 것은 역시 모른다. 그렇게 많은 매도를 쳤습니다. 공매도도 치고 얼마나 많은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시면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에서는 너무 주가가 세다. 오늘 또 갭지지가 됐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근데 제일 역대급이다. 작년 7월 이후로 제일 역대급으로 나왔다. 여기에 또 공매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매도를 쳤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정말 황당하게 그지였습니다. 이게 과연 매도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매도를 쳤는데 오히려 3연속 주봉 양봉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쳤던 것은 요 8월달이고 7월달부터 매도를 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매도를 제일 많이 친 이 4월달이 오히려 주봉으로는 양봉이다. 이 효과는 너무 많은 매도를 쳐서 매도의 여력이 없다. 지금은 이제 지수가 저점을 잡았습니다. 여기 깨지고 저점을 잡아서 저는 주봉으로 보면 저는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어렵지 않다.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봉으로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거의 80% 이상 간다고 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물론 쉬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수도 저점을 잡았습니다. 지수도 저점을 잡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까지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오히려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한계는 역시 5, 6월달이다. 4월달도 공매도로 인해서 초순까지는 힘들었습니다만 중순 이후로는 주봉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의 힘이 약해지고 외국인이 저점을 잡았지만 매수 여력은 없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